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1쪽에 있는 13번 파일과 폴더의 속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파일은 뭐고 폴더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파일은 낱개의 자료를 말하는 거고요. 폴더는 그러한 관련 있는 자료들을 한쪽에다 묶어놓고 묶음으로 관리하는 게 폴더죠. 그런데 이 파일과 폴더 안에는 그의 고유의 속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읽기 전용이냐 숨김이냐 이런 거를 해요. 자, 제 컴퓨터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제가 교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으로 속성 그러면 또는 속성이라는 건 Alt 엔터 치는 거예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읽기 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읽기 전용 또는 숨김이라는 게 있어요. 숨김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졌죠? 안 보여요.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폴더 옵션 있었죠? 폴더 옵션 Alt키 누르면 메뉴 열린다 그랬고요. 도구에 가서 폴더 옵션 또는 어디 구성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을 들어가면은 이 화면 기억나시죠? 한 번 클릭해서 열기, 두 번 클릭해서 열기. 이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가실 때는요 기본권 복원하고 가세요. 아니면 보기에 가서 이거 확인일 확장명 숨기기가 해제되어 있던 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두셔도 되는데 몇몇 컴퓨터는요 한 번 클릭 열기로 해서 확인 눌러놓고 그대로 가셨나봐요. 다른 반에서 더블 클릭하니까 두 번 열리잖아요.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지없어. 더블 클릭해서 여는 거 이거는 저만 설명했단 말이야. 제가 잘못 설명한 거지. 여러분이 이런 거는 원래대로 두고 가시면 되고 이 보기에 가서 보시면 숨겨진 것도 봐라 안 봐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숨겨져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숨겨진 거하고 안 숨겨진 거하고 차이가 나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하나는 선명하고 하나는 흐리죠. 선명한 건 숨김이 안 돼 있는 거고 보이는 거고요. 흐린 거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폴더 옵션에서 숨겨져라 또는 숨기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숨겨지고 안 숨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럼 왜 숨길까요? 속성에 가서 이걸 왜 숨길까요? 남들 보지 말라고. 내가 숨겨놓으면 딴 사람들이 가서 봤더니 뭐가 숨겨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못 보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본인이야. 내가 숨겼나? 안 숨겼나? 이제 본인이 헷갈리는 거지. 숨긴 걸 어떻게 보더라? 이러면 또 본인이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요 USB 메모리가 특히 USB 메모리에 관련된 바이러스가 많은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USB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과 폴더를 숨겨놔 버려요. 순간적으로 숨겨져요. 그럼 USB 메모리를 제 USB 메모리가 밑에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고 딱 들어가면 보여야 되잖아요.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뭐 있었는데 이거 아닌가? 에이 뭐야 잘못됐네. 포맷을 한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분명히 용량이 차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 이렇게 보면 모르죠. 이게 용량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클릭하고 밑에 보셔도 보여요. 현재 얼마큼이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비어있는 공간이 얼마큼이다 라고. 자 클릭하면 얘는 현재 몇 기가 200기가인데 158기가를 남아있고 이렇게 좀 화면 줄여서 보여드릴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안 보고 뭐래요? 이상해졌으니까 에이 몰라 포맷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포맷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지워져 버리죠. 이렇게 보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건 보이고 어떤 건 안 보이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안 보이는 건데 지금 보이잖아요. 여유 공간 보이고 남은 공간 보이잖아요. 사용한 공간. 이런 걸 보시고 나면은 현재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구나 안 걸렸구나. 근데 분명히 있는데 왜 안 보이지?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살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포맷 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제대로 적중이 되는 거죠. 자, 읽기 전형이라는 건 뭘까요? 자, 읽기 전형이 있어요. 여기에 파일에 가서 바탕화면 바꾸기를 제가 읽기 전형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읽기 전형으로.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고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고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저장을 못해요. 저장을 못한다고. 자, 본래는 얘가 읽기 전형이 아니었을 때는 더블 클릭을 하고 글자를 막 쓰고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휙 저장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우고 또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저장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읽기 전형으로 바꿔놓고 나면은 얘를 저장하고 싶어서 건들고, 뭐 건들지 않더라도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저장이 안 되고 이름을 바꾸라 그러거든. 그러면 이 파일은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 삭제하면 지워지겠지. 그러나 이거를 변경은 못한다 이거지. 예.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읽기 전형과 숨김. 근데 이제 폴더를 선택을 하는데 숨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폴더만 숨길 거냐? 폴더 속에 들어있는 폴더 속에 들어있는 파일까지 다 숨길 거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폴더만 숨기는 거고 밑에 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폴더 속에 들어있는 이 폴더 속에 들어있는 파일까지 다 숨기는 거고 한꺼번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도 다 흐리게 나와요. 흐리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숨겨놨으니까 보이는, 본래는 숨겨놓으면 안 보인다 그랬죠? 제가 이제 폴더 옵션에서 보여라 라고 한 것 뿐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다시 구성에 가서 폴더 옵션에 가서 숨긴 거는 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숨긴 건 보지 마라. 본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럼 배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어디로 갔지? 놀라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할 줄 아셔야 어디 가서 내 거를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숨긴 게 다 해제가 돼서 깨끗하게 다 보이죠. 아까는 흐렸지만 지금은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오케이. Alt 엔터를 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아까 우리 파일에 대해서 제가 어떤 파일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갔더니 여기 이렇게 보이네요. 만든 날짜가 언제고 수정한 날짜가 액세스한 날짜가 언제고 그 파일은 어느 위치에 있고 용량은 얼마큼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의 이름은 뭐고 연결 프로그램 얘를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으로 연결되고 얘를 더블 클릭했더니 한글이 천치로 열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변경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한글이 천치를 찾아가지고 연결만 해주면 이제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한글 2007로 열리게 할 수도 있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엑셀로 열리게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속성에 가면은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연결 프로그램 저장 위치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보안에 관련된 것도 나와요. 보안. 어떤 분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거를 필요가 없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눌렀더니 휴지통에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온대요. 관리자 권한이 없어서 안됩니다 라고 나온대요. 그 이유는 뭐냐? 여기에 보면은 권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죠. 이 수정 권한도 있고 쓰기 권한도 있고 다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편집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거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는 볼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더블 클릭해도 못 보고 편집도 안 되고 저장도 못하고 못 건드리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용하면 뭐가 되느냐? 내 중요한 자료가 여기 있는데 자꾸만 누가 와서 내 걸 보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들의 파일의 속성을 들어가서
지금 여기는 여기 폴더가 여러 개를 해서 그런데 이 파일이 만약에 중요하다 그러면 이 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처럼 보안에 들어가서 권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권한을 바꿔버리면 못 볼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나는 그때 가서 다시 권한을 바꿔서 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세히라든지 이전 버전이라든지 또 폴더에 대해서는, 폴더는 뭐예요? 여러 개를 묶어 놓은 게 폴더잖아요. 그러니까 이 폴더 속에 몇 개 파일이 들어있고 몇 개 폴더가 들어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커말 자격증 폴더가 있는데 커말 자격증의 폴더를 공유도 할 수 있어요. 공유. 그러면 제3자가 이거를 꺼내볼 수 있게끔 한다 이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권한도 줄 수가 있고요. 권한 아까 똑같이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예.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할 수 있으면.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압축하는 방법도 있어요. 압축해서 보관해 놓자. 압축을 하면 공간을 적게 차지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압축을 해 놓으면 불편한 게 좀 있어요. 접근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죠. 접근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에 현재는 공유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권한을, 이 폴더를 권한하는데 공유 이름은 커말 자격증으로 하고 20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고, 권한은 어디까지 권한을 줄 거냐, 읽기 권한만 줄 거냐 아니면 변경 권한까지 줄 거냐, 이런 거. 근데 변경 권한을 주면 어떻게 돼요? 제 자료를 들어와서 네트워크로 제 강사 컴퓨터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파일을 고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치면 안 되지. 이건 제가 사용할 자료니까. 그런데 공동자료도 있죠. 공동자료.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쓰는 공동자료야. 그러면 내 것도 넣어놓을 수 있고 상대편을 내가 봐서 잘못했으면 고쳐줘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땐 권한을 어떻게 된다? 다 넣어줘야지. 모든 권한을 줘야지. 그런 기능들이 폴더나 파일 옵션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좀 특이한 것들이. 자, 문제지 나와 있는 거 거기 좀 뭐가 있나 보세요. 11페이지 오른쪽 1번 탐색기에 가면 템프라는 폴더가 있대요. 템프라는 폴더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있겠지. 사실은 이 C 드라이브에 가면 템프라는 폴더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템프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템퍼러리라 그래. 템퍼러리. 임시 파일. 임시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시다가 특히 컴퓨터를 켜시면 한글이 전체를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창 뜨나요? 그럼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업데이트 안 하면 옛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오케이 다운로드 해라, 설치해라 그러면 다운로드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걸 어디에다 보관해 둬야죠. 다운로드라고 하는 것을 하면 우리가 인터넷상에 제 자료실에 들어가서 뭐를 다운로드 하세요 그럼 즐겨찾기에 다운로드 여기에 저장이 돼요. 여기에 저장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하는 건 어디 있냐면 C 드라이브 템프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다운로드를 받아놔서 여기다 다운로드 받아놔서 여기에 압축을 풀어요 다. 그리고 여기서 설치를 해요. 그리고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얘가 지워져요. 근데 얘는 안 지워지고 남아있네. 그렇죠? 안 지워지고 남아있으면 이건 또 지워버려도 되고 지우면 되는데 알아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게 안 지워지고 남는 게 있거든. 그럼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겠죠. 그럼 공간을 많이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컴퓨터에서 관리 기능에 그런 자료들만 정리하는 기능도 있어요. 즉 안 쓰는 물건 집에다 쌓아두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자, 하여튼 템프라는 폴더가 있는지 ABC라는 폴더가 있는지 그 폴더 속에 또 다른 폴더가 몇 개가 있고 파일이 몇 개가 있고 전체 용량이 얼마큼 되는지를 알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 버튼으로 속속 누르면 되지 뭐. 그럼 속속 누르면 다 나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템프라는 폴더의 속성 안에는 무슨 속성이 있어요? 아까 파일이나 폴더에는 읽기 전용, 쓰기 이런 거 쓰기 금지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폴더 안에는 또 다른 폴더가 있기 때문에 그 폴더 속에 또 다른 폴더가 몇 개가 있고 파일이 몇 개가 있고 용량이 몇 개가 있고 이거 알 수 있지요. 근데
폴더 속에 아래에 있는 특정 폴더를 삭제할 수 있어요? 폴더,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HH라는 폴더를 선택을 하고 삭제하면 통째로 삭제되는 거지. 요 안에 있는 거를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지워야지. 여기에서 지워라 그러면 안에 있는 게 지워져요? 다 지워지지. 근데 나는 요것만 지우고 싶어. 그럼 천상 여기서 지우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지워야지. 근데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에 있는 특정 폴더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잘못된 거죠. 그런 거는 없죠. 컴퓨터는요 가장 단순해요. 삭제를 하던 뭐를 하던 그 해당되는 애를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 뜨니까 이때 삭제를 할 건지 복사를 할 건지 잘라내기 할 건지 이름 바꿀 건지 얘를 열 건지 뭐를 할 건지 메뉴가 뜨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속에 들어있는 뭐를 따로 그것만 몇 개 이런 거는 없다 이거지. 예. 자 검색하는 거 볼게요. 검색하는 거 파일 폴더 검색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알려드렸었을 거예요. F1번은 도움말이라 그랬죠? F2번은 뭐라고요? 이름 바꾸기. F3번은 뭐라 그랬죠? 찾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하고 F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F 누르면 보세요. 여기 떴네. 찾기. 보세요. 이거는 윈도우가 아니고 아도비 리더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컨트롤 F를 딱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찾기가 나오거든요. 찾기라는 명령을 주면은 메모장에서도 컨트롤 F 누르면 찾기가 되고 할 거란 말이야. 이 find의 약자예요. find의 줄임말. 찾는다라는 영어 단어.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 플러스 F를 눌러도 찾기가 된대요. 근데 이 아도비 리더에서는 이게 안 돼요. 요거 오른쪽 거 요거는 안 되고. 왜? 이건 본래 윈도우 기능이니까. 근데 컨트롤 F는 뭐예요? 윈도우에서도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하면 바탕화면에서 찾는 거가 되고 탐색기에서 컨트롤 F 누르면 탐색기에서 찾기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그 안에 어떤 파일을 찾고 싶다든지 인터넷상에서 여기서 내가 뭐를 찾고 싶어. 그럼 제가 여기서 컨트롤 F 눌렀잖아요. 컨트롤 F 눌렀더니 찾기라고 떴죠.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배움나라라는 글자를 찾고 싶다 이거야. 여기 배움나라 딱 걸리네. 여러분 인터넷 기사거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를 찾고 싶으면 천상 위에서 아래까지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눈으로. 그러지 말고 컨트롤 F 눌러가지고 글자를 검색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위치 딱 뜨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 속된 말로 미련하게 꾸역꾸역 다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재주가 있는 게 이런 게 재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알면 고생을 덜 하는 거고, 모르면 하다가 에이 힘들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작 버튼은 여기 검색하는 단이 있어요. 제일 위에 여기에다가 시작 바로 누르면 검색이라고 빈 창이 하나 뜨잖아요. 그럼 거기서 검색할 때는 뭐를 검색하는 거냐, 파일을 찾고 폴더를 찾고. 근데 탐색기상에서는 이게 탐색기인데 여기서 컨트롤 F를 누르면 찾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찾는 거는 파일명이나 폴더명만 찾는 거야. 그런데 아까 시작 버튼 눌렀을 때 그 검색에서 누르면 파일하고 폴더하고 뭐 이 안에 들어있는 계산기나 뭐 제어 무슨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제어판이나 이런 거, 그런 것까지 다 찾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시작 버튼 눌러서 찾는 거는 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전체 영역을 상대로 검색을 하는 거고, 탐색기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탐색기 지금 문서 와서 내 문서에 왔어. 그럼 여기서 찾기 누르면 어떻게 돼? 일단 여기서만 찾는 거지. 여기서만. 컨트롤 F 누르면 여기서만 일단 찾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옵션을 줘가지고 다른 것도 찾게 할 수는 있다 이거지. 예. 그 다음에 필터를 주는 거는 아까 오른쪽에 필터 주는 거 있었어요. 뭐 작성한 사람이 누구고 날짜가 어떻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시작 버튼 눌러서 검색하는 거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다 찾는 거지. 그런 필터링을 못한다. 약간의 차이는 난다 이거죠. 자, 그럼 검색 필터라는 말은 뭐냐? 날짜에 작성한 날짜 이런 거죠. 작년 추석 때, 작년 추석 연휴 때 집에서 쉬면서 뭔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못 찾겠어. 파일명을 뭐 보고서라고 썼는지 뭐라고 썼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 안 나와. 내 문서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 날짜는 알잖아요. 작년도 추석 때니까. 그럼 작년도 추석 날짜가 2014년 9월 며칠이다 10월 며칠이다 알면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보면 그 날짜 때 작성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찾는 기능이지. 굉장히 편해요. 이거 모르면 죽어납니다. 저도 이걸 알고 있다가 마음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까먹어요. 제가 동영상 강의를 제작을 해서 어느 교육기관에다가 납품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샘플 자료를 만들고 동영상을 몇 개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면 되는데, 저쪽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보내줄 건데, 며칠 있다가 일주일인가 있다가 선생님 좀 자료 만드신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이제 보내려고 찾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어디다 저장했는지, USB 메모리도 없고 외장하드도 없고 내 문서에도 없고 내 비디오에도 없고 내 동영상 거기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만 알면, 이거 아는데 마음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했냐, 다시 제작했어요. 몇 시간에 걸쳐서. 요거를 검색하면 몇 분이면 해결되는 거를, 고생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렇게 사람이 실수를 한다 이거지. 자, 검색 상자를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커서를 이동하면 검색 필터가 표시된다.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은 또 뭐가 있나 보자. 자, 드라이브나 폴더, 수정한 날짜. 아까 여기에서 검색을 할 때 여기 만드니가 누구고 유형은 뭐고 수정한 날짜가 뭐고 크기가 뭐고 날짜를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달 9월달에 9월 1일날 집에서 놀면서 뭐 작업한 게 있어. 그럼 10월 1일날 작성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이네. 제가 날짜를 딱 클릭하는 순간 여기 뭐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데, 그렇지, 라이브러리에는 없는 것 같아. 그럼 C 드라이브를 그 상대로 해서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짜를 쓰고, 그럼 보세요, 찾아주잖아. 여기 날짜가 지금 1월 19일인데 날짜를 다른 날짜로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12월 25일날 12월 24일날 작성한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면은 현재 찾고 있는 중이에요. 쭉 찾고 있다고. 근데 아마도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제가 26일날 27일날 수업하면서 포럼 다 지웠거든요, 데이터를. 24일날은 없겠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거꾸로 1월 5일날 6일날 1월 7일날 한번 클릭해보면, 1월 7일날 클릭하면 1월 7일날 작성한 게 있는지 컴퓨터가 이제 찾아준다고.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뭐가 많이 나오죠. 이게 1월 7일날 변경된 자료들이에요. 나오는 이게. 그럼 내가 작성한 자료는 아니네. 그럼 아닌 거지 이거는. 그럼 또 날짜를 찾아갖고 1월 8일날도 찾아보고 9일날도 찾아보고,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주더라 이거야. 이런 기능이 바로 뭐다? 검색 필터다 이거지. 그 중에 이제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 방법, 이렇게. 크기, 유형 뭐 이런 거. 유형은 뭐냐? 아리안글 파일인지 텍스트 파일인지 엑셀 파일인지 파워포인트 파일인지 이런 거를 검색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특정 폴더 내 모든 파일이나 그 폴더를 선택하는 단축키는 뭐다? 문제 한번 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C는 복사죠.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죠. 컨트롤 A가 전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컨트롤 B는 뭐예요? 굵게 표현해라 하는 거. 굵게. 엑셀이든 아래 한글이든요. 자 보세요. 제가 한글 2007을 실행해 놨는데 얘는 복사 기능이 안 될 거래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도 안 눌러주게 막아놓은 것 같아 이 교환은. 자, 제가 여기다 글을 쓸 거예요. 안녕하세요 해놓고 이거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요. 난 이 글자를 좀 진하게 하고 싶어. 컨트롤 B 누르면 진해져요. 자, 블럭 잡고
컨트롤 I 하면 뭐가 돼요? 컨트롤 I. 이태릭 기울어지고. 컨트롤 U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언더라인. 밑줄이 들어가요. 우리는 블럭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저 위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뭐 굵게도 하고 기울이기도 하고 밑줄도 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컨트롤 B고 이거는 컨트롤 I고 이건 컨트롤 U예요. 근데 아래 한글에서는 Alt, Shift, U를 눌러야 밑줄이 생기는데 윈도우 기능에는 컨트롤 U만 눌러도 밑줄이 돼요. 엑셀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가기 명령이거든요. 우리 바로가기 키.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시면 남들 마우스 블럭 잡고 나서 메뉴판 찾느라고 헤맬 때 키보드로 척척척 해가 나갈 수 있지. 예. 근데 컨트롤 B는 그렇고 컨트롤 V는 붙여넣기죠. 그럼 컨트롤 C도 아니고 모든 파일을 선택하는 거니까 컨트롤 A네 뭐. 그렇죠. 특정 어떤 글자나 폴더를 찾는 거라면 컨트롤 F지만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V는 붙여넣기, 컨트롤 B는 진하게 굵게 하는 거니까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고. 자, 윈도우 7 탐색해서 마우스로 연속되어 있는 여러 파일 한꺼번에 선택할 때 사용하려면 유용한 거는 제가 다른 거 문제를 풀었네? 죄송합니다. 앞부분을 설명 안 하고 뒷부분을 했네. 죄송합니다. 왼쪽. 윈도우 탐색기에서 검색 상자에서 파일이나 폴더 검색에 대한 설명에 대해 옳지 않은 걸 고르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얘기 했네요. 자, 특정 기간에 수정된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수 있다. 읽기 전용인 파일을 찾을 수 있다. 읽기 전용인 것만 찾아라. 이건 없는데. 만능 문자가 뭐예요? 만능 문자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영어로는요 와일드 카드라 그래요. 와일드 카드. 만능 문자를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찾으라고 해요. 김별표. 이름 중에서 이름에서 찾아라 그랬어요. 이름에서 김별표 그러면 첫 글자는 김이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별표는 아무거나 뜻이에요. 올. 그럼 이건 김씨죠. 김씨. 김씨성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죠. 자, 주소란에다가 제가 이렇게 찾고 싶어요. 주소란에 경기도 뭐 경상남도 제주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별표 신월 별표라고 치면 뭐예요? 신월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을 찾아라 이거죠. 그러면 신월동도 있고 신월 1동도 있고 신월 7동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무슨 신월 아파트도 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신월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걸 찾아라 하는 거예요. 앞 글자는 뭐가 와도 되고 뒷 글자는 뭐가 와도 되는데 하여튼 중간에 신월이 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별표 백화점은 뭐예요? 강남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무슨 백화점 하여튼 첫 글자는 뭐가 와도 좋은데 마지막 세 글자는 백화점으로 끝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백화점이라는 뜻이에요. 백화점. 무슨 백화점. 이런 걸 와일드카드라 그래요. 와일드카드. 만능 문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앞에 두 글자가 앞에 있는 글자가 두 글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신세계백화점은 안 돼. 신세계백화점은 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세계백화점이 돼. 그래 얘는 두 글자 백화점이니까 땡땡백화점이니까 롯데백화점. 그렇죠? 이런 거 되는 거죠. 예? 별표는요. 별표는 하나만 쓰면 다 라는 뜻이에요. 물음표는 낱글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낱글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름자에서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외자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김아무개, 김송, 김별, 김박 이런 사람만 찾으라는 거지. 김유신 이건 안 된다 이거지. 김유신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걸 찾아야지. 세 글자.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그러니까 뒤에 두 글자는 모르겠다 이거지. 근데 김 물음표만 치면 어떻게 돼요? 김 뭐 하고 외자인 사람만 찾아라 이런 거죠.
그런 거 별표하고 물음표를 만능 문자라 그래요. 그래서 별표하고 물음표는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파일이나 폴더 이름으로 못 들어가요. 만능 문자는 이거는 윈도우 이전에 도스 시절서부터 컴퓨터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거 못 건드려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 싶으려고 별표를 누르면 물음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딱 떠요. 이게 컴퓨터 세상의 법이에요. 와일드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크기를 지정하여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을 땐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잖아. 클릭하면 되잖아.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근데 나는 얘하고 쟤하고 두 가지만 하고 싶어. 그러면 클릭하고 컨트롤하고 또 클릭하면 여기저기 선택이 되고. 근데 컨트롤하고 또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걔는 빠지고. 근데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블록 잡고 싶어. 그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드래그. 드래그 하는 건 대부분 알아요. 근데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나중 거 클릭하고 처음 거 클릭하고 쉬프트 해서 나중 거 클릭하고 이건 여기도 돼요. 여기도 돼. 예를 들어 네이버에 갔더니 기사거리가 있어. 내 기사거리를 좀 내가 프린터로 인쇄하고 싶어. 근데 기사거리를 인터넷 하려면요 인쇄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을 인쇄하려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기사거리를 한글 2007이나 메모장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사용하는 게 편하거든요. 자, 보면은 근데 이거는 그림인데? 못 건들겠는데? 에이, 그럼 다른 거 찾아볼게요. 줌 사이트 가볼게요. 줌에 가면 별의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뭐 IT도 있고요. IT. 보청기가 커피콩보다 작대요. 자, 그럼 얘를 클릭해 가지고 기사거리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자, 여기 클릭했어요. 제가 클릭했어요. 근데 보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와서 쉬프트 누르고 클릭을 하면 블럭이 돼요. 처음 클릭, 나중에 와서 쉬프트 눌러서 클릭. 그럼 얘를 오른쪽 눌러서 복사해 가지고 메모장에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붙여넣기 하면 기사거리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크랩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뭐 공부하는 자료 있으면 그렇게 편집해가지고 한글에다 가져가서 또 요 보청기 그림이 필요하면 또 이것도 오른쪽 눌러서 복사해가지고 또 가져가서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다 숙제를 해줬단 말이야. 이런 이 보세요. 얘가 이렇게 블럭을 이게 드래그해도 되죠. 드래그해도 되는데 화면에 양이 많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걸 클릭해요. 이렇게 클릭하고 내려가서 뒤에 가서 쉬프트하고 클릭을 하면 블럭이 되니까 수월하죠. 근데 이게 블럭이 안 잡히는 게 있단 말이야. 이거를 만든 사람이 블럭을 못 잡게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거지로 할 수는 있어요. 어거지로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R툴바라는 걸 설치하시면 돼요. R툴바를 설치하시면은 R툴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막아놓은 것도 복사가 가능하게끔 해놓은 거 돼요. 근데 남의 거 그 주인이 복사 못하게 막아놨는데 어거지로 복사할 때는 조심해야죠. 그렇게 복사해서 내가 쓰는 건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보장을 해요. 내가 쓰는 거는 뭐라고 못해요. 근데 그런 자료를 다른 뭐 카페나 블로그에다 막 내가 퍼다 놔라. 그럼 저작권법에 걸려요. 저작권법에 걸리면 뭐 구속 당하는 경우도 있고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합의도 해야 되겠죠. 그쪽하고 아주 굉장히 불편해지죠. 불편해.
이제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나 혼자 볼 거라면 상관없어요. 아, 내가 입을 뒤집어 쓰고 뭘 누구를 욕하든 뭔 상관이 있어? 나 혼자만 하면 상관없죠.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호라고 해서 뭐라 그랬어요? 상관없지. 남이 들으니까 문제야. 저것 봐라. 저게 이제 임금님 보고 뭐라 그랬다고 남이 들으니까 문제지. 나 혼자 떠드는 건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이것저것 선택한다 그랬고요. 그냥 컨트롤 A 눌러버리면 다 선택되고. 근데 요만큼만 블록 잡았는데 반전이라는 게 있어. 반전. 그럼 어떻게 돼? 자, 제가 EMR을 선택했는데 반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닌 다른 게 선택이 되지. 처음에 제가 요만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이 안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반전이 돼 선택이 되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자, 그래서 문제 보니까는 전체 선택하는 건 컨트롤 A고, 복사는 컨트롤 C고, 붙여넣기는 컨트롤 V고 뭐 이런 거고. 근데 연속으로 선택할 때 쓰는 건 뭐라고요? 쉬프트 키 눌러 선택하는 거 뭐 그런 거고. 컨트롤 알트 쉬프트는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컨트롤하고 알트하고 쉬프트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단순히 쌍기억 누를 땐 쉬프트하고 기억 누른다 이것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쉬프트는 윗글자 칠 때 쓰는 거죠. 근데 컨트롤하고 알트는 달라요. 여러분 이제 엑셀에서 컨트롤 S 그러면 저장이고요. 세이브 저장. 컨트롤 O 하면 오픈 불러오기고요. 컨트롤 N 하면 뉴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고요. 컨트롤 P 하면 프린트 인쇄가 되고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윈도우상에. 엑셀에도 있어요. 그런 게 다. 아래 한글은요. 컨트롤 키 눌러서 하지 않고요. 알트 키 눌러서 해요. 아래 한글은. 그래서 알트 S 그러면 저장이고 알트 P 그러면 인쇄고 컨트롤 알트 O 누르면 오픈 불러오는 거고 컨트롤 알트 N 누르면 새로운 파일 뉴 파일이 되고요. 그랬더니 아래 한글은 왜 알트 키 누르고 하느냐? 초보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아래 한글 먼저 배웠으니까 그냥 그러면 되는데 이런 거지. 그래서 지금은 아래 한글도 컨트롤 C 누르면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 되고 이렇게 돼요. 잠깐 우리 사무실에서 전달하러 왔으니까 잠깐 기다릴게요. 자, 클립보드 얘기가 나왔어요. 클립보드. 아까 우리 컨트롤 C 누르면 복사라 그랬죠. 네. 그 복사된 내용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돼. 그걸 클립보드라 그래요. 클립보드. 클립이 달려있는 판때기라고. 클립이 뭔지 아시죠? 클립. 이런 거 예전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판때기에 이렇게 집게 달려가지고 종이 넣고 쓰던 거. 그걸 클립보드라 그래요. 초등학교에서는 집게판이라고 부릅니다. 집게판. 집게판 가져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애들이 아기 때 집게판 얘기를 하길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려봐라 그랬더니 판때기에다가 집게를 그려놓더라고.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클립보드를 보여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집게를 별려서 집어넣고 필요하면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립보드예요. 자, 클립보드는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임시 저장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클립보드는 특성이 있어요. 무제한 쓸 수가 있는데 마지막 것만 기억을 해요. 제가 블럭 잡아서 복사, 또 블럭 잡아서 복사 했잖아요. 그럼 가장 마지막에 있는 복사한 것만 저장하는 거예요. 잘라내기 한 것만. 마지막 것만 기억을 하고 우리 컴퓨터 전원이 꺼졌다 켜지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고. 그게 이제 클립보드의 특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는 거는 우리 그 키보드 공부할 때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화면이 복사가 되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활성화된 것만 내가 복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는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설명을 했고요. 예. 문제 중에
클립보드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아래 한글 엑셀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화면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는 거는 프린트 스크린 키고, 현재 활성창의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것은 알트 프린트 스크린 키인데, 문제제는 컨트롤 프린트 스크린 키라 그랬죠? 그게 틀렸네요. 그렇죠. 자, 휴지통. 휴지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뭐를 필요 없으면 삭제해야 되잖아요. 그럼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바로 삭제되지 않고 휴지통이라는 임시 공간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차 잘못 지웠다 그러면 가서 복원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휴지통은 기본적으로 약 5%에서 10%의 범위를 가지고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100기가다 그러면 휴지통은 10기가 정도 된다. 근데 그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근데 휴지통의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삭제하다 보면 용량이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삭제됐던 오래된 것이 밀어내기로 나간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휴지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복원을 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는 뭐냐 하는 거예요. 플로피 디스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 디스켓. 여기서 삭제한 거는 휴지통에 안 가고요. 그 다음에 USB 메모리에서 삭제한 것도 휴지통에 안 가는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이동식 미디어 장치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하드 디스크로 되어 있고요. 이동식 디스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동식 미디어 장치에 들어있는 거는 삭제하면 휴지통에 안 갑니다. 반드시 하드 디스크에 들어있는 거는 삭제하면 휴지통에 가요. 그럼 여러분 외장 하드 디스크라고 들어보셨죠? USB 방식으로 연결해서 꽂는 거잖아요. 걔는 컴퓨터로 연결하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연결이 돼요. 여기에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걔도 삭제하면 휴지통에 가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USB 메모리 중에 많은 USB 메모리들이 꽂으면 이동식 디스크 장치가 아닌 하드 디스크 장치로 인식하는 USB 메모리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그걸 안 가져와서 그런데 저희 집에 제가 쓰는 거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이 돼요. USB 메모리인데. 그러면 걔는 삭제하면 휴지통에 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USB 메모리에 삭제된 거는 다 이동식 미디어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삭제해도 휴지통에 안 갔지만 USB 메모리가 하드 디스크로 인식하는 것도 많아요. 그럼 걔들은 다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문제를 내면 이제 문제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스 모드라는 게 있어요. 도스 모드. 도스 모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과거에는 시커먼 창으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윈도우도 이 모드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서 목록을 보고 이 목록 중에 필요 없는 거는 삭제를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안에 파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내 문서에 있는 거예요. 내 문서. 자 여기 보시면 문서 안에 다함께 즐기는 한글 2010, 다함께 즐기는 엑셀 2010, 커말 자격증,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도 있잖아요. 다. 요 DI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폴더고 DIL이 아닌 건 파일이고, 여기는 폴더가 노란 그림으로 그려졌지만 도스 모드에서는 DIL이라고 떠요. 이게 폴더예요. 그럼 여기 있는 아이콘 등록 방법 .txt 여기 있네요. 여기 바탕화면 바꾸기 .txt 여기 보이잖아요. 제가 얘를 윈도우상에서 삭제하면 휴지통에 가지만 이 명령으로, 이 도스 명령에서 딜리트 명령 걸고 바탕화면 바꾸기 .txt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삭제가 되거든요. 잠깐만 뭔가는 봐야지. 복사해서 붙일게요. 혹시나 모르니까. 엔터를 치면 삭제됐단 말이에요. 이건 복사본이고. 그러면 휴지통에 가면 있겠다 없겠다? 없죠? 여기 와 있어야 되잖아.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얘를 삭제할 거예요. 복사본을 삭제할 거예요.
그럼 휴지통에 가면 있겠다 이거죠. 있어요. 여기서는 복원하면 돌아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 복원 돌아왔단 말이야. 근데 아까 제가 이 검은 창에서 명령들을 삭제를 했잖아요. 그거는 복원이 안 돼요. 휴지통에 안 들어간다 이거지. 예.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이거 사용법은 모르죠. 다행이야 이거. 이거 알면 막 지운단 말이야. 배웠으니까 또 써먹는다고. 그럼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안 된대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삭제를 하면, 쉬프트 키, 우리 딜리트 키 누르면 삭제가 되는데 쉬프트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휴통이 안 거치고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못 살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휴지통에다가, 휴지통 아까 바탕화면에 휴지통 있었잖아요. 이 휴지통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 휴지통에 있는 속성에 얘를 0으로 휴지통에 버리지 않게끔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휴지통에 이제 비어 있는데 제가 뭐를 삭제하라 그러면은요, 얘도 복사를 해가지고 복제본을 삭제해 볼게요.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그거 이해했잖아요. 휴지통에 이상하다. 다시 제가 휴지통의 속성을 바로 제거했잖아요. 맞죠? 왜 이러지? 자, 얘를 삭제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데? 원래 이렇게 되면 안 가는 건데 사람 부끄럽게 만드네. 예.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쉬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했어요. 쉬프트하고 삭제를 누르면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고, 그냥 삭제하라 그러면 휴지통에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이 컴퓨터가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휴지통의 크기를, 바보. E 드라이브 휴지통을 비워놨어요. 이제 C 드라이브는, 제가 잘못했네요. 자, C 드라이브, 휴지통이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따로 만들어 놨는데, 자, C 드라이브는 어떻게 했냐면, C 드라이브를 제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C 드라이브를. 그럼 C 드라이브라는 거는 내문사가 들어있는데 C 드라이브거든요. 그럼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삭제하라고 명령을 걸었어요. 삭제. 그랬더니 영구 삭제라고 뜨네요. 그러면 없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D 드라이브 거는 어떻게 된다 그래? D 드라이브 거는 휴지통에 버린다고 나오죠? 네. 아까 제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구분해 놨잖아요. 자, 여기 C 드라이브는 다시 C 드라이브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 다른 선생님이 깜짝 놀라셔. 내가 지웠는데 왜 휴지통에 안 갔지? 놀라신단 말이야. C 드라이브 사용자 지정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건 뭐죠? 삭제하시겠습니까? 휴지통에 갑니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를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고 휙 가버리는 거지. 저희 집 컴퓨터는 이걸 빼놨어요. 귀찮아. 뭐 보이는 것도 그냥 삭제하라고 하면 삭제되면 되는데, 삭제하시겠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럼 또 엔터 눌러야 되잖아. 저는 이걸 빼놓고 쓰는데, 여러분은 빼놓고 쓰지 마세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휴지통에 있는 거를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자료가 하나 있어요. 내문서 안에 바탕화면 바꾸기라는 자료가 들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얘를 다른 곳에다 복사를 해놨어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거를 제가 다 지웠어요.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 글자, 몇 글자 쓰고 그런데 원본은 요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놨어요. 지금 제가 붙여줄 거예요. 그럼 덮어 쓸래 그러겠죠? 덮어 썼잖아요. 덮어 쓰면 어떻게 돼요? 아까 있는 자료하고 다르죠? 그건 원위치를 못해요. 원위치를 못한다고.
아까 여기 있는 자료는 예를 들어서 나리나리 개나리고 여기 있는 자료는 떴다 비행기야. 근데 덮어 써버리면 어떻게 돼? 원래 갖고 있는 자료가 지워진다고. 이거는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삭제를 하게 되면은 휴통이라도 가 있지만은 덮어쓰기 해버리면 기존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휴통을 비워도 어떻게 돼요? 휴통을 비워도. 휴통 비우면 휴통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또 복원이 안 되죠. 자, 복원하는 방법은요. 휴통에 들어가서 항목을 선택하고 복원 그르면 되고, 아니면 휴통에 가서 휴통 바탕화면에 가서 휴통에 있는 아이콘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복원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내가 마우스를 끌고 딴 데도 옮겨놔도 복원이 돼요. 그 다음에 잘라내기해서 붙여넣기 하면 복원이 돼요. 근데 휴지통은요,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안 돼요. 휴통이라고 하는 애 자체는요, 휴통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지만, 예, 아무것도 없지만, 자, 보여드릴게요. 그럼 뭐 천상, 제가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휴통에 보냈어요. 사라졌죠? 그럼 얘를 오른쪽 눌러서 복원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끌고 밖으로 나가도 돼요. 이렇게. 그럼 일로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복원할 때 복사라는 명령은 없죠. 잘라내기 하고 저쪽에 가서 붙여넣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통에 있는 물건하고 또 다른 데다가 똑같이 하나 더 만들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예. 휴지통이라는 특성이 좀 특이합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복사로는 복원이 불가능하다. 왜? 복사라는 메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윈도우 7에서 삭제한 후 복원할 수 없는 경우는 뭐라고요? USB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한 경우는 복원할 수 없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왜냐면 저라도 근거를 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USB 메모리 지금 안 가져서 그렇지 예전 수업할 때는 거기서 삭제하면 휴통이 가는 거 다 보여드렸거든요. 단지 이동식 미디어로 인식할 때만 안 된다라는 거죠. 이동식 미디어로. 그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지는 않는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시험에 안 난다고 해서 모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USB 메모리를 꽂았더니 하드디스크로 인식을 해. 그러면 삭제 휴통이 가는 거고, 꽂았더니 이동식 미디어로 인식해. 그럼 삭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기억하셔야 된다. 이게. 자, 휴통이 하나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세 번째 보세요. 원하는 경우 휴통에 있는 거를 실행할 수 있느냐? 안 돼요. 휴통에 있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실행을 못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제어판과 프로그램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판은 뭐 하는 거예요? 영어로 컨트롤 패널이라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해 줄 때 쓰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프로그램들을, 하드적인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능을 한번 본다면, 자, 보세요. 제어판에 가서, 시작 제어판에 가면은 프로그램 관리라고 있어요. 자, 범주에 가보면 여기 프로그램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돌리 가보면 프로그램의 기능, 뭐 무슨 프로그램,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중에 이제 프로그램 제거, 기능을 사용할 건가 안 할 건가,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죠. 자, 그럼 프로그램의 기능에 가보면, 자, 여기 아도비 에어도 설치되어 있고, 플래시 플레이도 설치되어 있고, 일러스트레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 포토샵도 설치되어 있고, 뭐 크롬도 설치되어 있고, 쭉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네로는 뭐냐 이거야. 네로. 우리 CD 굽는다고 하죠. CD 레코딩 한다 그래서 CD를 굽는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네로예요. 검은 고양이 네로도 있고 로마 황제 네로도 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로마 황제 네로 몰라요. 검은 고양이 네로는 예전에 뭐 노래에도 나왔지만 CD 굽는 네로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좀 청소년들은 또. 근데 여기 보면 뭐 Security Essential 이거는 MS에서 제공하는 백신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보시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네이버래, 이건 인텔이래, 한글과 컴퓨터래, 마이크로소프트래, 제시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커퍼레이션 MS사라는 거지. 이건 구글이고 어떤 건 네로고 이건 삼성전자고. 근데 얘는 모르겠어. 게시하는 회사도 모르겠고 이게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지 인터넷상에. 얘가 뭐예요? 그랬더니 인터넷상에 걔는 이런 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악성 코드네요. 삭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윈도우즈 업데이트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 업데이트 보기라고 됐어요. 제가 클릭을 했어요. 조금 전에 여기. 그러면 윈도우가 계속 업데이트 한다 그랬잖아요. 업그레이드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엑셀 2007에 관련 거면 39번 업데이트 됐어요. 엑셀 오피스 2010에 관한 건 13번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런 걸 해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윈도우 기능이 있어. 윈도우 기능. 윈도우 기능에는 인터넷 할 거니 안 할 거니. 인터넷은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인터넷 못 써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해제할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윈도우즈 서치 기능 이거 안 할 거야. 서치가 뭐냐면 우리 아까 시작 버튼 누르면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글자를 쓰시는 순간 짜자작 검색이 되잖아. 그게 서치 기능이야. 그래서 서치가 돼 있어요. 컴퓨터에 내가 자료를 복사해서 붙이는 순간 어느 폴더에 무슨 자료가 들어갔구나 하고 기억을 하거든. 근데 얘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얘를 안 하면 컴퓨터가 빨라져요. 빨라진다고. 왜냐면 어떤 자료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얘는 어디에 있던 애고 어디 있던 애고 기억을 시키려니까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야. 근데 그 느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검색할 때 쓰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난 검색 기능 안 쓸 거야. 내가 어디다 저장했는지 내가 알아. 이런 사람은 굳이 서치 기능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를 모르니까 이거를 필요할까봐 설정해 놓는 거지. 그런 것들을 내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게임, 이 안에 보면 게임이 있어요. 이 윈도우 안에 게임들이 몇 개 있어요. 한 10가지 정도. 뭐 카드놀이라든지 뭐 프리첼 하트 뭐 지뢰짝 이런 게 있는데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럼 이거 빼면 되지 뭐.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빼면 어떻게 돼? 게임이 사라지는 거지. 다음에 필요하면 또 선택하면 되고. 그런 정보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기능이 있다 하는 거. 자, 개인 설정서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